이웃님의 질문이 "왕자리에 갈 만한 사주를 가졌던 건가요?" 뭐 이 질문이신데 명석하긴 했어요. 굉장히 명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되게 똑똑한 사주다 보니까 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모질랐으면 애가 그 왕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스물 몇 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 스물 몇 명 맞나? 하여튼 꽤 많았던 걸로 아는데 그래도 연산군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연산군 사주는 초년에 되게 똑똑해요. 예 초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스타트를 보여줘요. '아 얘는 좀 똑똑하구나.' 이렇게. 근데 뭐 처음부터 똑똑한 애도 있고 꼬맹이 때 그다음에 이제 성장한 어른 때 이제 좀 열심히 노력해서 똑똑해지는 애도 있고 이러잖아요. 좀 매번 좀 다르긴 하잖아요, 왕들이래도. 근데 연산군은 어렸을 때부터 확실히 좀 두각이 있었어요. 예. 똑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패비 윤씨잖아요. 그럼에도 어 '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은 학자들이 또 그렇게 생각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동처럼요. 제가 신동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슈퍼주니어 신동이 떠올라서 그 예. 예. 약간 신동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실제로. 분명히 선생들이 봤을 때도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확실하게. 비교가 어느 정도 될 정도로 '아 얘는 좀 그냥 좀 타고났구나. 천부적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거 싫어서 신하들과 하는 경연 폐지까지. 세종은 강의를 했다던데 세종대 왕과는 비교 불가겠죠? 크크.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굉장히 똑똑했다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렸을 때. 예. 문세윤님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라고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부적인 똑똑함 그냥. 그냥 막 한 4살 때 꼬맹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왕이나 신하들이 이 꼬맹이 때 애를 데리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4살 아이가 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똑똑함을 느끼는 거랑 얘가 학습을 많이 해서 똑똑한 거랑은 다르긴 하죠 약간. 그랬을 때 훨씬 어렸을 때 '어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할 정도의 똑똑함은 보여줬을 거예요. 예. 재능러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것도 맞죠. 예. 이사주는 천부적인 똑똑함이지 그냥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실제로도. 예. 그래서 초반 스타트가 굉장히 똑똑하게 빠른 건 맞습니다. 만사력 한번 불러 드릴게요. 예. 사주 본원이 병신년, 기해월, 정밀주의, 경자시. 그다음 차력법으로 병신년, 경자월, 신미일주의, 무자시입니다. 머리 좋은 영특기가 있는 건가요? 예. 물비스님 맞아요. 머리 좋고 영특하고 끼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보수적인 게 또 들어가고요, 생각이. 또 여기서 "보수적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성적으로 개판이었습니까?"라고 물어보시면 그 보수적이라는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거는 좀 열려 있고 세종대왕처럼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강압적인 보수적인 게 있는 거예요. 강압적인 느낌? 그 보수성이라는 게 그게 굉장히 강한 사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하들이랑 충돌도 많고 좀 막 그냥 막 죽이기 많이 죽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죠. 음. 실제로도 사주는 좀 폭력적인 부분이 있어 보여요. 예. 폭력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거 뭐 하나하나 천천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보니까 실제로 아버지는 능력가인데 어머니 부분이 그렇게 좋게 부각된 사주는 아니에요. 예. 좋게 부각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좀 상태가 좋지 않았을 거다.'라고는 좀 보여지는 건 맞죠. 실제로도 어머니가 막 그렇게 좋은 집안에 그게 아니었으니까
인덕이 좋지 않은 사주인 거죠. 인덕이 좋지 않다? 뭐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연상군의 엄마가 그 폐위된 이유 중에 하나 뭐 질투심도 많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많이 들으면서 약간 성격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막 아직 뭐 만세력 뽑기 전에 연산군에 대해서 알았을 때 '아니 진짜 그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그렇게 다 표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사주를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유전적인 거를 좀 봤을 때는. 이 사주가 좀 포악한 면이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엄마가 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많이. 예. 엄마가 많이 그랬고 실제로도 성종이 좀 색을 밝히고 이랬다라고는 보니까 많이 견해들이 그런 것까지도 좀 '아버지한테 좀 받았지 않았나.'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주예요. 네. 매우, 매우 강력한 사주기도 합니다, 그런 거에.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사주냐?"는 질문에서도 그랬을 거 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주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많이 어리면은 그 뭐라 그럴까? 그 영악한 티가 잘 안 나요. 예. 신기하게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영악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똑똑하고 뭔가 오히려 더 천진난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되게 물들고 강해지는 유형에 속해요. 백년 남녀 어머님의 유전이 아들에게 많이 가는데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주는 특히나. 네 확실히 왕의 자녀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좀 능력가의 느낌을 좀 갖는 건 사실이네요, 사주가. 이유님 "리드가 되려면 인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꼭 그렇진 않죠. 꼭 그렇지 않죠. 근데 결국에는 폐위됐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결과적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왕에서 이제 쫓겨났으니까 뭐 완전히. 그러면은 '인덕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다라고 보는 거라고 봐야죠. 카리스마는 있겠죠. 예. 카리스마 있어요. 좀 잔인한 느낌을 주는 사주도 맞아요. 뭐 딴 데서 뭐 정미의 뭐 개강살 뭐 이런 무슨 뭐 살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에이 절대 그것 때문에 보는 거 아니에요. 신기해요 하하. 패비가 된 이유도 아들 사주 영향일 수 있겠네요. 예. 전 충분히 만약에 제가 이 당시 때로 돌아가서 사주를 보면은 이제 연산군이 막 태어났을 때 이제 딱 연산군 딱 태어났을 때 사주 보면은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연산군의 엄마 패비윤 씨한테 "무조건 당신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인덕은 극복할 수 없나요? 안 되죠. 인덕이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 저절로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오는 게 아니라 어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가 뭐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사실. 연산군 사주 보고 좀 구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신 뭐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예. 혜리윤 씨한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연산군 사주를 보고 연산군의 엄마 패비윤 씨까지의 성향까지도 일부 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예. 문제를 일으켰을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뭐 그렇습니다. 참 재밌는 사주네요. 예. 저도 이렇게 왕 사주를 오랜만에 보니까 재미도 있네요. 그리고 옛날 영화가 아니죠. 그 최근에 영화 뭐죠?
연상군 나왔던 영화? 그 좀 야하고 이랬던 영화 뭐죠? 걔 나왔는데. 광해군 영화 말고. 간신. 예. 간신 영화에서 되게 좀 색정 있게 나오잖아요. 연상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예. 그랬을 때 뭐 10,000명이 왔다 막 이런 거는 쪼끔 과장된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어 어느 정도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거 맞아요 약간. 변태 사주 맞고 색정 그렇게 많이 밝히는 사주도 실제로도 맞아요. 현대 사회에 오면은 100% 바람피는 사주고요. 그 얘기 중에 막 근친상간도 하고 실제로 뭐 신하들의 그 아내들까지도 다 겁탈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주예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라기보다는 그냥 확실하죠. 그리고 그거 맞나? 걔 조인성하고 그 사람도 나온 게 그게 연상군에 대한 얘기 맞나요? 조인성 영화 중에 약간 공성에 나온 거. 공성에 나온 영화 뭐지 이거? 그것도 연상군 이야기 맞나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이 연상군 사주가 실제로 약간 동성애 기운도 있었어요. 예. 동성애 기운도 좀 있습니다. 쌍화점은 딴 건가요? 예. 하여튼 뭐 핀란드 시아님 안녕하세요. 그건 고려인가요? 왕의 남자가? 왕의 남자를 사실 안 봐 가지고 네, 왕의 남자를 잘 얘기를 못 하겠네요. 아무튼 그래도 동성애 성향도 있어요, 이 사주가. 예. 그러니까 좀 닥치는 대로 가리지 않는 유형에 속해요. 실제로도 뭐 연상을 좋아했다고 하고 장녹수도 그거라고 했죠? 예. 사뿐사뿐님 안녕하세요. 예. 실제 장녹수도 연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리고 이 사주 보면요. 그 부인이 약하지가 않아요. 예. 부인이 약하지가 않아 가지고 충분히 부인 또한 강한 성향일 것 같고 '강한 성향의 여자를 좋아할 거다.'라고 좀 그런 것도 좀 추측이 됩니다. 예. 그런 것들도 다 재밌게 다 전부 다 제가 이거 역사를 보고 사주를 본 게 안 봤어도 좀 어느 정도 그냥 현대인이라고 생각해서도 추측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진짜 연상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물론 좀 더 왕이었으니까 권한이 많다 보니까 더 강화되게 그것들이 표현됐겠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예.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궁금하신 거? 이 사주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연산군이 과연 어렸을 때 왕이 되기 전에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알았었을까?라고 하면은 어 원래는 알았을 거라는 얘기가 좀 지배적이거든요, 추측상. 어 저는 근데 신하들이나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그냥 둘러대고 거짓말하면 어렸을 때 속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왕은 그래도 되게 폐쇄적이고 신하들도 막 대화를 그렇게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나서 나중에 이제 완전 피바람이 많이 불었죠. 지아님 꼭 파멸이 얘기되어 있는 사주일까요? 음.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도 봐요. 사실
왕의 위치가 아니었다면 아닌데 왕의 위치였다라면은 지한님 말대로 꼭 파멸이 얘기되어 있다라고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왕이라는 게 결국에는 딱 둘 중에 하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죽을 때까지 그냥 성군으로 지내든가 아니면은 중간에 뭐 쿠데타가 일어나든가 아니면 독살을 당한다든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일반인의 삶처럼 뭐 직업을 바꾸거나 뭐 이것저것 다른 거 막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이사주가 왕이라면은 결과적으로는 절대로 성군으로서 끝나거나 뭐 성군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죽을 때까지 뭐 그냥 했거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라고 봐요. Y님, 만약 현대인이라면 상담받으러 찻샘께 왔다면 어떤 얘기 해 주셨을 것 같으세요? 어 저는 '사업하다 망할 것 같다.'라고 할 것 같아요. '사업하면 망할 것 같다.' 예. '사업하면 망할 것 같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되다가 망할 것 같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남자라는 기준으로 이제 한 40대 아저씨라고 봤을 때는 '성공하다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것 같아요. 진짜 현 시점 기준에서는 무조건. Y님 "사주의 왕이 된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성 정도 안 나오나요? 에이 사주의 왕이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왕의 자녀야지 왕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일반인인데 그냥 뭐 어디 일반인인데 뭐 조선시대에 왕의 사주를 가졌다고 왕이 되나요? 일단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지. 그러니까 그게 일단 그거부터 성립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좋은 사주에 속하는 사주는 아닌 거죠. 결과가 안 좋으니. 어 아니에요. 또 그건 아닙니다. 아리까리하긴 해. 진짜 아리까리해요. 이 사주가 좋으려면은 일단 와이프를 굉장히 잘 얻어야 돼요. 와이프. 예.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연산군이 처음에는 뭐 성군은 아니고 그냥 뭐 나쁘지 않게 실제로 은근히 좀 전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좀 이런 일본 놈들도 그 당시에 해적들도 막 퇴치도 하고 이게 위로 북벌도 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좀 무너진 이유가 저는 이 장녹수 때문이 아닐까. 100% 사주 이상하다 장녹수가. 그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이거는 그거죠. 사실은 그거 유혹에 잘 넘어가니까 솔직히 걸린 것도 맞죠 사실은. 예. 그 유혹이 안 걸리는 사주면 장녹수를 애초에 만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사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 사주한테 꼭 필요한 충고 한마디 해 주신다면 전 죽었겠죠. 충고했다. 연산군한테 이제 능지처참을 당했을 겁니다. 전 충고 안 할 거 아 그냥 왕 뭐 "잘 되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빨리 도망가야죠. 이 사주 보면 도망갈 겁니다 저는.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 근데 결국 안 돼. 안 돼요. 예. 왕이고 예 절대로 예 마무리가 좋지 않을 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100% 구분할 수 있어요. 100% 구분할 수 있어요. 100%. 예. 살고 봐야죠. 그쵸. 물비슷하니 "왕보다 사업가가 나을 듯요. 많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 테니." 에이 아니요. 사업가도 칼만 안 들었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줄 아세요? 예. 공격적인 사업이나 사기를 치거나 약간 뭐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걸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왕보다도 더 많이 피해를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연산군보다도.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죠. 옛날에 무슨 그 유명한 사기꾼 누구죠? 막 그 유명한 사기꾼이 막
수천억을 막 해먹고 튀면 그 가정 다 파괴되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올리브남님 예전 방송의 연상군을 박근혜 상황과 비교하셨던데 맞나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상황에 의해 왕이 오르 실제로 왕이 되는 거는 진짜 주변에 대신이나 신하들이 많이 올려주는 거예요. 진짜로 대통령도 대통령 사주가 따로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사주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킹메이커도 존재한다라고 하잖아요. 왕을 대통령을 시켜줄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굉장히 필요해요. 아마 연산군도 그때는 왕위에 오를 수 있던 것 중에 하나도 뭐 '아 얘를 좀 잘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 대신들이나 신하들이 그런 것들도 영향을 받았겠죠. 아 법무사제님 조기팔. 예 조기팔. 현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아갈 사주인가요? 뭐 동사주라도 다 다르다 하지만 사업했을 거예요 사업. 예. 사업했을 것 같습니다. 바람도 피고 좀 가정적으로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가정적으로 좋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버지가 좀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읽으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행복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더 야위셨네요. 아 저한테요? 장녹수 사주도 궁금해요. 장녹수 생년월일이 있어야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장녹수 사주는. 예. 그리고 왕 생년월일 시도 찾아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장녹수 막 이런 사람들은 있을 리가 없죠. 현대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면 안정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현대에서도 바람을 필까요? 아이 무조건 핍니다. 예. 무조건 펴요. 시금성님 안녕하세요. 예. 무조건 피기 때문에 얘기가 안 돼요 그건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노력하면 잘 될까요? 충고하면 잘 될까요?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 사주에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로 뒤흔드는 사건이나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통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상담 때도 "뭐 하면 노력하면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안 돼요. 제가 너무 딱 부러지게 "알아도 안 될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진짜 안 돼요 그게. 전혀 안 될 거예요 이 사주도. 아무튼 되게 재밌는 사주 뭐 그래서 뭐 "정력이 셉니까?"라고 하면 실제 정력 센 사주 맞아요. 예. 정력 센 사주고 정력을 실제로 단련도 하기도 해요 이 사주는 신기하게. 예. 단련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동성의 기운도 있고 변태 기운도 있고 진짜 되게 복합적이에요. 예. 이 배우자 사주를 보지 않고 당사주만으로도 바람을 100% 피는 사주도 따로 있나 봐요. 그럼요. 있어요, 있어요. 예. 핀란드시아님 상담 보신 것 중에 이런 사주 가진 사람도 있었나요? 있었겠죠? 제가 예 있었을 겁니다. 비슷하게도 있죠. 바람도 워낙에 많이 피고 막 사업도 망하신 분들도 많이 봤으니까. 김선미님 장록수 일주나 사주를 그냥 유추해 보신다면 어 장록수? 경인일주 느낌이 좀 있죠. 예. 경인일주. 갑자기 왕이 되고 뭐 이랬으면은 예. 경인일주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막 엄청 미인은 아닐 것 같고 예. 그냥 잠자리도 잘하고. 살인을 할 수도 있는 사주인가요? 살인? 뭐 왕인데 그걸 살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왕이 죽인 건데 사실은. 그게 또 아리까리하네 그거는. 할 수는 있는 사주인데 그걸 살인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렇죠. 그 일반인들한테 통용되는 얘기지 왕한테는 좀 그쵸? 변태 동성애는 일주성애인가요? 전체 사주로 나온 거야? 그거는 비법입니다. 한 부분만 보고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현대라면 현대라도 안 죽이죠, 사람 그렇게. 살인이 막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현대라고 가정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현대라고 가정하지 마시고 약간 더 한 100년 전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100년 전. 그러니까 현대도 아닌 더 막 아닌데 그냥 쪼금 욱해서 죽여서 땅에 묻어도 안 들킬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보면은 죽일 수 있어요. 예. 왜냐면 현대에서는 CCTV도 많아 가지고 예, 이게 막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애매한 시점을 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죽일 수 있는 사주죠. 연산과 사도가 공통점이 많이 느껴집니다. 음. 전 좀 다를 것 같아요, 은근히. 예, 은근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되게 잘 아시니까 제가 굳이 막 연산군에 대해서 역사 이야기를 막 많이 할 필요는 없죠, 굳이. 사주만 보니까 사주만 이야기를 하는 게 낫고요. 뭐 연산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냥 유튜브만 쳐도 많이 나오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어머니의 복수를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까라고 하면은 실제로 엄마한테 느끼는 모성애가 필요해서 복수를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죽인 거예요. 예. 그냥 죽인 겁니다. 그걸 너무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연산군이 엄마를 그리워해서 실제로 뭐 여성 편력도 생기고 색정이 생기고 여자들을 막 연상들을 만나고 그리고 뭐 실제로 가장 가담했던 자기의 그 그냥 계모들 있잖아요. 계모 둘을 죽였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연산군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거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과장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쪼끔 과장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그렇게 인간이라면 느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이 사주만이 더욱더 그거를 강하게 가져서 그렇게 복수를 했다라고 보진 않아요. 예. 그냥 겸사겸사 했을 것 같아요. 겸사겸사. 예. 성격도 어느 정도로 좀 포악하고 계산적이고 하다 보니까 '왕권 강화나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그리고 남의 말도 그렇게 듣는 사주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하들을 다 뭐 죽인 것도 사실 이제 되게 순한 사주가 아니에요. 근데 아까 질문 중에 "왕은 뭐 생년월일시를 뽑고 하지 않습니까?"라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때는 제왕절개가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무슨 수로 생년월일시를 제왕절개가 없는데 사실은 뭐 날짜를 뭐 어느 정도는 봤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사람이 사주를 못 봤을 겁니다. 예. 그렇게 잘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들이 과거의 사람이 더 사주를 잘 봤을 거라고 하는 거는 착각이에요. 반딧불린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변명으로 어머님의 죽음이 원인인 것처럼 이용했군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실록이나 이런 데 뭐 어디에 쓸 때 좀 더 극적인 거를 위하거나 뭐 그냥 그렇게 한 거죠. 그냥 뭐 신하들도 멍청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했겠죠. 아무튼 뭐 훨씬 저도 사주를 보고 나서 '아 할 만하구나.' 뭐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연상군 나왔던 드라마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좀 별로 안 나와 가지고 저도 옛날 기억을 굉장히 더듬어서 저도 원래 역사몬이었는데 역사충 역사몬이어서 그런 걸 좋아해 가지고 20대 때 많이 봤거든요. 예, 20대 때. 근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많이 까먹었어요. 그거 원래 생각보다 되게 많이 역사에 대해서 암기하고 책도 진짜 막 이만큼 두꺼운 책들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지금 뭐 요새 아시다시피 책 읽을 시간도 없고 아무튼 뭐 재밌었습니다. 예. 백년 나무님 그 당시에는 고승들이 많은 비기를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별로 별로 아니었을 겁니다. 예.
옛날이라고 사주를 더 잘 벌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정신적인 병이 있었나요? 실록에 보면 광질이란 병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미친 병. 아니 그렇게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러면 뭐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막 그렇게 막 아무 데서나 성행위를 하고 막 이랬으면은. 근데 반드시 그렇게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연상군 이야기가 엄청 자극적이라 드라마, 영화로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야깃거리로 쓰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좀 일부 약간은 과장됐지만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실록의 내용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야사는 쪼끔 이게 구라가 많이 들어간 거고 실록은 되게 어느 정도 좀 객관하게 쓰려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광질이나 뭐 이런 병이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에리까리하죠. 예. 그 행위를 보고 정상이라고 보지는 않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진 않으니까. 예. 음.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사주들 오시잖아요. 이런 사주들 오시면 비슷하게 오셔서 제가 막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바람이나 이렇게 뭐 색을 이런 식으로 밝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아니라고 합니다. 아닌 것 같은 표정 짓고. 예. 근데 아니야 들어보면은. 얘기 들어보면요. 엄청나. 예. 근데 자기는 과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예.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저는 진짜 바람둥이 있잖아요, 바람둥이. 바람둥이들은 자신들이 바람둥이라고 여자를 색을 밝히고 변태 성향을 갖고 막 이런 것들을 본인들은 그렇다라고 느끼질 않아요. 실제로도 그래 대부분이. 남자고 여자고 대부분 그거를 안 느껴요, 솔직히. 예. 느끼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예. 느끼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제일 순수했을 때를 떠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핀란드시아는 옛날에 사주가 너무 잘 맞아서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고 살아. 그 공부를 흐트렸더라."는 말이 맞았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워낙에 안 맞아 가지고 예 다 했을 겁니다 그냥. 예. 실제로 아니에요. 그거 그냥 역술인들이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사주를 자꾸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